사람은 언젠가 죽겠죠. 죽죠. 하지만 법인은 영원할 수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상담 오지 마세요? 주제가 이거라고 하시던데.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와야겠지만 대표님 요즘에 배가 부르셨나?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저희가 상담을 전화로 간단하게 질문은 답변을 드리지만 네. 이제 상담이 구체화되고 이제 뭐 설립까지도 가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네. 직접 상담을 내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료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상담료를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알고 봤더니 나는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네,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 상담이 의미가 없네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사전에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상담 여부를 판단하셔라, 이런 의미로 했으니까 오지 말란 아닙니다. 많이 오십시오.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것도 상담이에요. 물론 그렇긴 하죠. 괜히 허튼 돈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사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도 고민되면 뭐 상담 오시는 거지. 그렇죠. 예. 일단 고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상담 사례들 들어보면 만들려는 이유가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족법인을 만들려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절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뭐 가족법인을 절세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안으로 삼는 거는 좋은데,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저는 왜 건강보험료 때문에 올까라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봤더니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뭐 세금이지. 그렇죠. 근데 매달 나가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지도 않아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이 있다. 그럼 1년에 240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은 1년에 내는 소득세는 1,00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사실은 소득세 때문에 오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내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 건강보험료 하시는데, 결론은 아마 이제 세금에 대한 세이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네. 한번 고민을 해라는 의미고요. 이유는 뭐냐면, 건보료를 뭐 법인을 통해서 줄여갈 수도 있고요. 소득세도 줄여갈 수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내가 이를 통해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만약에 법인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기타 비용으로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쓰진 않지만, 네네. 그럼 너는 이익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세이브되는 절세라든지 건보료라든지 이런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네. 따져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보셔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법인을 만들어도 일단 생활비를 또 써야 돼. 물론이죠. 뭐 이런 분들도 고민하면 그분들도 고민하는데 대표님도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일단 포인트는 하나면 되죠. 법인이란 건 뭐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를 갖고는 있지만, 특히 투자법인, 뭐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투자법인들은 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수익을, 즉 임대료든 이자든 배당이든 이런 걸 만약에 개인적으로 다 지출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법인에서 난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갈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분과 반대로 나는 생활비는 내 하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인의 자산을 건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산 형성으로 가겠다 한 분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한 부분을, 즉 수익을 개인적으로 지출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네. 법인의 실효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법인은 법인 안에 자금이 남아야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 상담하는 분들 보면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 근데 내가 투자 법인을 갖고 있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투자 법인이 없으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법인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났어. 근데 나는 급여를 받아. 그래서 비용 처리했더니 이게 똔똔이 되네. 그럼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또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네. 사실 따져봐야 돼. 앞서서 첫 번째 뭐 세금 절세 효과가 있냐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아까 놓치긴 했지만 성실신고 법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은 법인세는 10%에서 20%고 10% 정도면 내가 실익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성실신고 법인이 돼서 법인세를 20% 낸다라 그러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상담은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제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는 한 번쯤 고려해보셔라, 고민해보셔라로 의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번째,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 네. 와가지고 이제 자산이 있고 운용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물려주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관리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뭐 활용도가 있는데, 사실 법인의 저는 개인적인 장점은 뭐 절세보다도 영속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은 언젠가 죽겠죠. 죽죠. 하지만 법인은 영원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운영하고 내가 관리하고 자산을 형성한 법인을 자녀에게 이어주고 그 자녀가 또다시 그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하나의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자녀 계획이 없다거나 자녀가 이제 물려줄 생각이 없다면 사실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법인의 의미 중에서 한 가지는 빼야 되다 보니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하라는 의미고요. 아마 박승사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나 혼자여도 세금 조금 세이브하면서 법인 혼자 나홀로 법인으로 운영해서 즐기다가 더 즐기고 더 많이 세이브하면 되지 않냐.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오늘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뭐 3개가 다 해당이 된다거나 상당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신 거고, 아리까리 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 해도 되지만 나머지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네. 설립을 또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가족법인은 좀 신중하셔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가족법인인데 어차피.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지. 요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네. 법인은 필요로 해보여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법인의 주주 구성을 나 혼자 혹은 내가 최대 주주로서 하고 타인과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할지, 아니면 가족들을 넣어서 할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성을 띠는 법인을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많고, 그다음 사업이 리스크를 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쉽게 해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체납 문제도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처음 시작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본인들이 아신단 말이죠. 이 법인은 나름의 수익과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다 보니 가족을 굳이 들 필요가 있냐, 이 부분인 거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별도의 법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혹시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좀 더 고민하셔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담으로 네. 세금은 밀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데 왜 세금은 밀리면 안 될까요? 책임은 끝까지 져야 되거든. 우리가 보통 법인은 네. 회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부도가 나더라도 보통 채무나 채권이 내 개인에게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좀 더 깊은 내용인데, 금융권 채무는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쵸. 뭐 연대보증 쓰지 않는 이상. 연대보증은 요즘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세금은 연대가 됩니다. 그래요? 연대보증 쓰지 않았는데? 쓰고 말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과점 주주면 따라 붙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조언을 드리자면,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은 내고 힘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앞서 리스크 있는 법인이란 표현이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리스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다른 부분은 좀 어떻게 개인적과 법인을 분리해서 관리가 되겠지만, 이 세금만큼은 2차 납세, 그러려면 이제 과점주주가 되면은 관련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40%, 과점 아니죠. 근데 자녀가 30%. 그럼 저희는 70인데 각자는 과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다. 국세청이 뭐예요? 특수관계는 다 과점이에요. 네. 그럼 과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저희는 과점 주주기 때문에 네. 2차 납세금을 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얘기는 상담 많이 문의해 주시고 많이 오시란 의미로 네. 설명을 드리면서도, 하지만 한 번쯤은 내가 설립을 할까? 네. 나에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이드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법인은 미래드림과 함께